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서 중국사와 역사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조영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려대 학부생들에게 고려대학교의 캠퍼스 곳곳을 소개하면서 고려대학교의 역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학교 탐방에 나서기 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하는데요. 고려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고려대학교가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 1905년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당시 우리 학교의 이름은 고려대학교가 아니라 보성전문학교였어요. 일제강점기에 해방된 직후인 1946년에 그 이름이 고려대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보성전문학교, 줄여서는 보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보전으로 40년, 고려대학교로 바뀐 후에 현재까지 80년이 합해져서 2025년이면 12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가 됩니다. 물론 무조건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이 고려대는 대한제국 시절 시작되어서 대한제국의 멸망, 일제강점의 35년,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고대에 입학한 후 이 민족고대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어봤겠죠? 이 말은 그냥 유행어처럼 붙은 말이 아니라 지난 12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학교 관계자뿐 아니라 다른 한국인들도 부를 수밖에 없는 아주 자랑스러운 닉네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갑갑한 제 연구실을 좀 벗어나서요, 고려대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 7곳을 소개하며 민족고대의 역사를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소로 출발해 보시죠.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 바로 100주년 기념 삼성관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설립된 지 딱 100주년이 되던 2005년에 삼성그룹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아주 웅장한 건물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디지털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이 안에 담고 있고 또 역사관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00기 1층 로비 공간인데요. 이 광활한 로비의 한가운데는 이 둥그런 시계 모양으로 고려대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학교 설립 연도인 105년을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 105년으로 시작을 해서 10년, 12년, 32년 고려대학으로 이름을 바뀌었던 46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쭉 진행을 해 나가서 2005년으로 끝이 납니다. 사진 찍기에 아주 좋은 스팟이죠. 특히 제가 추천하는 사진 컷은 이 피사체를 이 시계에 두고 사진사가 이렇게 누워서 찍는 컷이거든요. 다리도 길어 보이고 높은 천장이 배경으로 나와서 아주 멋진 컷이 완성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이 백기관 1층에는 100주년 역사관이 저기 있습니다. 이곳이 오늘 제가 소개할 첫 번째 고려대 역사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될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1905년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신 이용익 선생님입니다. 1854년에 태어난 이용익 선생은 보전의 설립자이기 이전에 조선 말기 대학 제국 시기 대표적인 경제 관료였습니다. 관직에 진출하시기 전에는 보부상으로 전국을 유람하던 상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고종에게 상업과 재정 부분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황실 재정을 총관리하는 최고 관직 내장원경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904년 한일 의정서 체결에 반대하다가 일본으로 강제 납치된 이용익 선생께서는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1905년 귀국하여 교육 구국의 신념으로 2년제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1905년 동아시아의 상황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가장 크고 강력했던 나라 중국은 청나라 말기에 해당하는데 1905년에
그동안 약 1300년 동안 이어오던 관리 등용 시험인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조선에선 신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학, 이재학, 농업학, 상업학, 공업학이라고 하는 5개 전문학과의 신입생을 뽑는 바로 이 보성전문학교가 탄생한 거죠.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이 위계적 신분 질서가 강했기 때문에 당시 농학, 상학, 공학의 세계과는 지원자가 적어서 폐지가 됐고요. 법률학과 이재학 이 2개 학과로 보존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법률학과는 이후 법학과와 로스쿨로 발전을 하고 이재학과는 이후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로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현재 고려대 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는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근대 교육의 효시적 학과다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소개할 재미있는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보성전문학교 시절의 책상과 100주년 기념을 하는 고대 와인입니다. 그 시절을 그대로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이 책상에 앉고도 싶지만요. 이 책상은 1934년 그 시절부터 사용하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학교의 유산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되겠죠. 대신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일본이 이 조선을 황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선어도 쓰지 못하게 하던 바로 그 시절, 이 보존의 교수와 학생들이 교육으로 조용하지만 실력을 키워서 훗날 해방 이후에 일본이 부끄러워할 만큼 훌륭한 나라와 문명을 이루겠다는 신념으로 공부하던 그 모습을 말이죠. 네, 제가 책상 말고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랬죠. 바로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하면 떠오르는 술은 뭘까요? 아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막걸리요! 라고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고대 막걸리를 대체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 작업의 한 일환으로 2005년 무렵 등장한 것이 바로 이 고대 와인입니다. 우리가 막걸리, 그 다음에 학생운동으로 대표되던 이 고려대의 민족적 이미지를 와인과 세계 속의 고려대라고 하는 이미지로 개선하려고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당시에는 물론 반발도 좀 강했다고 알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러한 변화는 시대 변화에 발맞춘 결단이었고 오늘날의 그 여러분의 젊은 감각과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대하면 떠오르는 또 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바로 손병희 선생입니다. 손병희 선생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천도교 3대 교주로 동학운동을 이끌었고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이었습니다. 1910년 조선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던 시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보전을 인수해서 1932년 김성수 선생이 보전을 인수할 때까지 이 보전을 운영하였습니다. 일제강점의 초반기 매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그 보전을 22년 동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천도교의 지원 그리고 전국의 천도교 교인들로부터 올라오는 성미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고려대는 민족의 후원을 받으며 성장한 민족의 희망이 되는 그런 학교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곳이죠. 우리 고대생들이 입학 혹은 졸업할 때 사진을 찍는 필수 장소 바로 고려대학교 본관입니다. 이 본관은 언제쯤 지어졌을까요? 1934년 완공된 건물인데요. 이 훌륭한 건축 양식 및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사적 285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을 지었던 인물이 바로 건물 앞에 동상으로 서 있는 인촌 김성수 선생입니다. 인촌은 김성수 선생의 호인데요. 인촌 김성수 선생은 일제강점기 경성방직과 동아일보를 만들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2대 부통령까지 오른 그야말로 20세기 전반기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자 교육가이자 언론인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김성수 선생은 조선인 가운데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1932년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했습니다. 보전을 인수한 사주 김성수는 교수진 확보를 위해서
이 세 사람의 촉망받는 신진학자를 보존으로 스카웃하는데요. 대한민국 교육학의 기초를 놓았던 오천석 교수, 이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가였지만 해방 후에 북으로 간 김광진 교수, 그리고 제헌헌법의 기초를 놓았던 헌법학의 대가 유진호 교수였습니다. 특히 이 유진호 교수님은 고려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며 법학과의 기초를 놓았던 분이죠. 그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법대로 이동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CJ 법학관 5층에 있는 고대 법대 법전원 사료실입니다. 사실 이곳은 법학의 기초가 놓여지고 또 수많은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나왔던 아주 유서 깊은 곳인데요. 이런 곳에 기초를 놓았던 분이 누굴까? 바로 이 많은 사진에 제일 처음에 있는 유진호 선생입니다. 1933년에서 1965년까지 헌법학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법대는 단과대 건물로 1984년 단독으로 법학관을 준공합니다. 지금은 구법관이라고 불리는데요. 주로 심리학부 교수님들의 연구실과 강의실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2001년 제2법학관이 준공을 하고 2007년에는 해성법학도서관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로 전환을 하고 2012년에 CJ 법학관을 준공했는데요. 이 건물 5층에 법대 사료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전에 여기에 법학과 사료실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대부분의 고대생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이 앞으로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에 딱 들어섰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120년 전으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 들지 않나요? 1934년 보선용문 시절에 책상과 강의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 학생들이 적었던 낙서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오전 책상 위에는 유진호 교수님이 직접 육필로 쓴 대한민국 헌법 초안이 있어요. 그 친필 원고가 1948년 그대로 그 유명한 제헌헌법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고대 법학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설계했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죠. 그 유명한 헌법 1조, 헌법 2조 기억하시죠?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유진호 선생이 쓴 양옥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중요한 일화가 있는데요. 1932년 보전을 인수하며 그 임천 선생은 전도 유명한 법률가 유진호 선생을 교수로 스카웃했었거든요. 그러자 유진호 선생이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첫째, 단독 도서관 건물을 지어줄 것. 둘째, 교수마다 연구실을 마련해 줄 것. 셋째, 연구 논문집을 발간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김성수 선생은 이 세 조건을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유진호 선생이 내건 조건의 결과물인 도서관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요, 아세아문제연구원 지금 1층에 있는 김준엽 장정 기념홀입니다. 아세아문제연구원은 줄여서 아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 아연에서 고려대 발전에 공로가 많은 김준엽 선생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김준엽 선생은 1957년 이 아연을 설립하는 단계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아시아 연구소로 발돋움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역사학자였습니다. 선생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병 탈출 제1호, 육천리 장정, 마지막 광복군, 가장 큰 스승, 고려대의 영원한 총장 등등등. 학자이자 교육자이자 행정가이자 외교가로서 네 가지 역할을 모두 훌륭하게 소화한 분이죠. 무엇보다 김준엽 선생은 실천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는 광복군에 직접 참여해서 항일운동을 펼쳤고 4.19 혁명 전후에는
한국 사상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1982년에서 85년까지 고려대 제9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총장으로서 김준엽 선생은 큰 거지를 자처하면서 외부 모금 활동에 집중해서 대학의 면모를 바꾸고 고려대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어요. 김준엽 선생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는 전두환 정권 시기였는데 군사 독재 정권 속에서 이 대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의 마찰을 회피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 폭압적인 정부를 상대로 학생운동을 벌였던 고려대 학생들에 대한 제적 지시 거부로 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총장직에서 사표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학생들이 총장 사퇴 반대 데모를 연일 벌였고 이로 인해 김준엽 선생은 사회적으로 더욱 유명해지셨죠. 게다가 총장 사퇴 이후에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제안이 들어왔으나 대학 교수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고위 관직을 거절해야 이 수천 명의 대학 교수들이 긍지를 가지고 진리 탐구와 연구에 평생을 바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모두 고사하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권력을 쫓아가기 위해서 명예와 양심을 저버리는 폴리페서를 너무 많이 보는 요즘 김준엽 선생의 말씀, 바로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 라고 하는 준엄한 음성이 귀에 맴돕니다. 이곳은 경영대 현대자동차관 1층입니다. 고려대 경영대는 1905년 이제학과를 시작으로 해서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모두 세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2년도에 처음 세워졌던 경영본관이 있고 2003년도에 세워진 LG 포스코관, 그리고 2013년도에 만들어진 이 현대자동차관입니다. 현대자동차관 1층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경영대학 역사관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또 이쪽을 보니까 고려대의 상징인 호랑이 모양의 아름다운 문양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학생들의 사진이 다 하나씩 담겨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경영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KUBS 스토리에는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1905년 보성전문학교 1대 교장이자 이제학과 교수였던 신혜영 선생부터 2024년 정년 퇴임한 교수님까지 한국의 경영학 교육의 파이오니어들의 사진 그리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 시절부터 경영학과 교과서라든가 경영연구 학술지,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는 KUBS 리더들 포스터도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스포츠 리더들도 경영대 출신이 많다는 겁니다. 1999년 체육 특기자들이 사범대 체육교육과로 입학하기 이전까지 체육 특기자들은 이 경영대학으로 입학했기 때문이에요. 송기정 선수부터 농구의 현주엽, 이충희, 야구의 김경문, 선동열 감독 등의 이름이 보이네요. 그리고 고려대 경영대는 The First 기록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955년 대한민국 최초로 이 경영학과라고 하는 이름이 상과대학 안에 설치가 되었고 1958년이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부속 기업 경영연구소가 세워지고요. 1963년이 되면 국내 최초로 경영대학원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 경영대학의 역사는 한국 경영학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경영대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대에서 경영대에 처음 세워졌던 경영본관 바로 2층에 있는 스타트업과 관련된 공간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사실 저도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바로 이곳이 고대 재학생들의 창업을 돕는 스타트업 스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 스타트업 입주자들은 연구원 부설의 일진 창업지원센터의 실질적인 교육 지원 시스템과 승명호 앙트러프러너십
에듀케이션 센터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 한국의 경제를 짊어질 유니콘 기업이 태어나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저도 한번 가슴이 설렙니다. 우리가 사는 쇼폼의 시대에 조금 길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힘내십시오. 이제 끝이 보입니다. 대학원 도서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학원 도서관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천 김성 선생님께서 유진호 선생님을 스카우트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웠던 1937년에 완공된 건물이죠. 현재 사적 28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이렇게 멋진 대학원 도서관이 있어요. 여러분도 꼭 대학원생에 대해서 이곳에서 밤을 새우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인류의 문제를 풀어가는 논문을 써보시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한적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대학원 자료실인데요.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금 귀중본 보여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네, 감사합니다. 네. 올라가시죠. 저기 앞에 귀중서고라고 써 있는 거 한문 보이시나요? 네, 못 읽으시죠? 귀중서고입니다. 여긴 정말 아무나 오는 곳은 아니고 특별한 스페셜한 분들만 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겁니다. 와우. 자, 여기는 정말 온도, 습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귀중서고입니다. 정말 이 안에는 아주 오래된 정말 국보급 자료들부터 귀중본들, 한적본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적 98,000여 책, 고문서 6,600여 점, 중국 도서 및 영인본 73,000여 책이 모아져 있어요. 여기는 일반 대학원생들이나 교수님들도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외부 열람도 잘 안 되는 매우 귀중한 지도 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네, 바로 여기 있는 책인데요. 사실 귀중본이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됩니다. 이 고려전도는 벨기에 예수의 선교사 페르디난드 페르비스트가 중국어로는 남회인이라고 쓰는데요. 중국 청나라에서 간행한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1674년에 북경에서 초판이 나왔고 1856년 재판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860년, 그러니까 철종 11년에 목판에 새겨서 간행 보급된 거죠. 이 내용이 궁금하시죠? 내려가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한적 자료나 허가된 귀중본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는 거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쪽 한쪽의 귀퉁이에 보이는 바로 여기가 우리가 보는 살고 있는 조선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여성 필리핀을 뜻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소문담라,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마트라 섬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쭉 건너가면 이쪽이 뭐 대서양도 있고 여기에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다리아, 바로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당시 이 조선이나 중국의 청은 유교적 세계관에서 그 나름의 천지인 이런 세계관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좀 정교한 세계 전도를 그린다거나 그 속에 있는 세계로 직접 탐험할 호기심 혹은 용기를 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고려대학교 도서관 고지도 컬렉션을 통해서 고화질로 볼 수도 있어서 여러분이 가서 한번 지명을 딱 누르면 그 지금 얘기했던 이런 지명으로 확 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좀 자유롭게 클릭 하나로 동남아든 뭐 일본이든 인도든 아프리카 유럽이든 이동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나 온라인상의 클릭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상상력은
직접 그곳에 가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다시 인류 전체를 향한 관심으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장소인 박물관에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박물관인데요. 앞서 보았던 고려전도를 바로 병풍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한적실 도서관에서 우리는 이 고려전도를 보면서 우리의 시야를 민족에서 인류로 확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이것이 21세기 2025년 고려대가 12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12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류 고대로서의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00여 년 우리 민족의 고통과 성장 속에서 이 민족 고대로서의 소임은 이미 완수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려대 여러분의 눈은 민족을 넘어 세계, 아니 인류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2류나 3류가 아닌 인류의 탁월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류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인류에 공헌하는 고대, 즉 인류 고대가 앞으로 120년 고려대의 지향점이 되어 여러분의 가슴속에 간직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